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어느덧 40대 중반. 어떻게 말해도 중년이고 아줌마이고요. 제 이름은 김소정입니다. 제 이름을 밝히는 이유는 나중에 쓸게요. 나이 드신 분이라도 저와는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냥 흐름 따라 살았고 흐름 따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처럼 반반 결혼이나 시댁과의 선을 지키고 산다거나 그런 걸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어요. 예단 많은 비용은 아니었지만 요구하시는 것 다 했고 예물도 받고 뭐 그렇게 결혼을 했고요. 맞벌이였죠. 저도 회사를 다니고는 있었지만 집안일은 내 몫이다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많이 도와주었지만 개념 자체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을 서로가 나누어 감당한다는 게 아니라 남편이 도와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치만 불만이 없었어요. 개념이 어찌 되었든지 잘 도와주었고 나름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설거지도 주말엔 남편이 하고 쓰레기 버리는 거랑 청소는 지금까지도 남편이 하고 있죠. 말해놓고 보니 집안일 반반이긴 하네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남편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혼하고 자연스럽게 시댁 방문은 종종 이루어졌고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근데 가끔 시어머니가 얼굴 표정이 변하시고 조금 다른 행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가끔요. 말도 무해야? 어떻게 표현할까요? 매야? 왜야? 그러면 시누이 두 명은 우리 엄마 또 저런다 하면서 저에게도 알아서 눈치껏 자리를 피하라 하는 시기였죠. 시댁은 아들 둘, 딸 둘이었고 저희 남편은 차남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버님이 저희 모두를 불러서 통보하듯이 말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치매 초기인 것 같다고, 약이 있다 하더라도 늦추는 것이라고요. 본인 와이프는 어머님 감당할 체력이 안 된다며 가족끼리 생각해 본 결과 막내 아들과 며느리가 보는 게 적합하다 생각했다 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다가 심해지면 요양병원으로 보내라고 하셨죠. 다른 사람보다 어머님과 아주버님의 생각이 강력하시다고요. 저희 남편 막내로 자라와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별말 없었고 집안 분위기상 서열이 가장 낮은 게 저희 부부였네요. 당황했지만 바보 같을 수 있겠지만 피하려는 마음은 해보지 못하고 그냥 어머님이 불쌍하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전 그 결정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셔온 어머님은 생각보다 멀쩡하셨어요. 소금 간을 너무 짜게 하시거나 설탕을 넣으시는 요즘 제가 하는 실수 이외에는 없었어요. 오히려 맞벌이 부부인 저희에게 좋은 지지자 같으셨죠. 그게 딱 2주 정도 가더니 어느 날 제가 아침에 된장국을 끓여 어머니 이거 간 좀 봐주시라 했더니 왜야? 네가 정녕 담매에 죽고 싶은 게야? 하시더라고요. 순간 소름이 끼치고 이건 평소에 알던 어머님도 아니고 마치 또 다른 인격인 건가 싶은 마음도 들었고요. 본인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다 이제 그만 물러가거라 하시네요. 솔직히 웃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처를 할 생각을 하니 답답하고 무서울 수밖에요. 또 어느 날은 국그릇에 결명자차를 따르시더니 주상전하께서 주신 것이니 큰절하고 받아들거라 하셨지요. 이게 도통 무슨 일인지 싶으면서도 말 안 들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싶어서 마셨고요. 답답하시죠? 만약 하루 종일 그러셨다면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잠깐 그러고 멀쩡해지셨죠. 저희 할머니의 치매와는 많이 다르시긴 했어요. 밤에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갔는데 빗자루를 들고 숨어 계시다가 역적이다! 잡아라! 뭐라 하면서 저를 막 때리시는데 신랑이 말리고 화내고 소리 지르다가 결국은 울더라고요. 근데 어머님 기억이 가물가물 하셨네요. 기억이 난다고 하시는데 왜 그런지는 모른다 하셨다가 진실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임신을 한 제 몸으로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싶어서 방법을 찾아야겠다 생각했네요. 어느 날 케이블 TV 채널을 요리조리
돌려보는데 문득 보게 된 게 여인천하 드라마 재방송이었어요. 한참 전 드라마라서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지만 어머님이 흔히 쓰시는 바로 그 말투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설마 혹시 진짜 그런 건 아닐까 싶어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네요. 어느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저에게 오셔서 니년이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 하시길래 제가 주상전하 식사 준비 중입니다. 대비마마께서는 여기 오시면 안 되십니다. 라고 대답하며 눈치를 보았는데 어머니께서 화난 표정을 지으시며 그러냐고, 수고한다고, 내 손을 좀 거둠세 하시며 반찬도 놓아주셨네요. 이게 어쩌면 어머님께 놀이였는지도 모르겠다 싶었는데 제 생각이 그렇게 틀리진 않았나 봐요. 또 멀쩡하신 모습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제 남편에게 아침에 아가가 나와 놀아주었다며 한박 웃음을 지으셨네요. 그때 생각한 게 어머님이 초기보다는 더 발전한 상태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모실 수 있는 그 시점까지는 최선을 다해볼 순 있겠다. 지금 이 모습이라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었고 이 시기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어요. 아, 맞다. 저는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휴직하려 했는데 2달 앞당겨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았어요. 정말 말 그대로 가끔 그분이 오시는 시간? 주상전화 납시오 또는 데뷔마마를 찾으면 참 온순해지셨거든요. 같이 드라마 보면서 어머니, 저 장면 우리 같이 해봐요. 제안했죠. 그러면서 진짜 둘이 배꼽 잡고 웃고 좋아하고 녹음도 해보았네요. 단순히 사극만 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아침 드라마도 따라해보고요. 드라마 방송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대본을 유료로 결제해서 프린트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루에 1시간가량 울고 웃고 놀았어요. 너무나 놀랍게도 어머니의 그분이 오시는 시간이 그렇게 자주 오지 않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 약도 꾸준히 드시고 계시고 노력하시면 발전이 더디게 온다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어머니에게 머리 자꾸 쓰셨나 보다고 며느님이랑 고스톱이라도 하시나 보다 하셨는데 아니요, 우리 애랑 연기 공부해요 하시며 당당하게 자랑하시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기분 좋은 진단을 받은 그 다음날 저는 딸을 낳았고 산후조리원 2주 후에 집에 들어온 날 어머님이 많이 보고 싶었다면서 제 딸에게 공주마마 소인 유모이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깔깔 웃으셨네요. 대본 보고 연습할 정신이 없었지만 그렇게 저를 중전 대접해 주시고 제 남편을 내시 대접하시며 웃음을 주셨네요.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쌍욕을 하시고 역적이라고 절 패시던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우리 친정엄마 같이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엔 어머님께도 저는 딸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어머님과 즐겁게 시간 보내며 육아에 힘쓰는 어느 날 우리 아이가 한 번씩 걸음마를 하던 그때쯤 어머님은 제게 휴가가 필요할 것 같다 하시며 아주버님 댁에 한 2주일 지내다 오셨어요. 며느리 생각해서는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공주마마와 제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어쩔 수 없다 하시는데 제 마음도 그랬네요. 어머님이 필요했고 참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 아주버님 댁에서 저희 부부를 빼고 모두를 집합시키셨나 봅니다. 얼마나 혼을 내시고 설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버님과 형님들 전화 오셔서 그간 본인들이 너무 무심했다. 어쩌면 엄마를 방치한 것이고 며느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이기주의였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하면서 어머님 말씀대로 꼭 갚겠다고 하시며 시간이 걸려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셨죠. 어머니께 말했더니 모르겠다. 지들도 철이 들었나 봐.
보약이라도 보내려나? 시크하게 대답하시며 꼭 저랑 해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다며 부르셨네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대망의 드라마, 막장 드라마의 대명사로 불리는 아내의 유혹입니다. 당시에 구은재가 복수를 시작하는 때였거든요. 제 이름이 김소정이니 무조건 민소희를 하라시면서요. 진짜 1회부터 하나하나씩 쪼개가며 어머니와 시간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하루 종일 어머님만 모신 거라 생각하시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어머님이 우리 딸을 챙겨주시고 이유식도 해주시고 저희 둘만의 시간을 가진 건 우리 아이 낮잠 잘 시간 딱 그때였어요. 적어도 많아도 하루에 1시간은 함께 연기 연습을 했어요. 정말 어설프고 엉성했지만 어머님이 행복해하시고 저 또한 무료하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와 집 구경이 가고 싶으시다고 부동산 쇼핑놀이 하자고 하시길래 무슨 말인가 싶었네요. 형님 친구 중 한 분이 부동산 하시는 분이라고 같이 가자고 하셨고 그날은 남편 월차 쓰고 집에서 애를 보라 하셨죠. 예쁘게 꾸미고 어머니와 나가니 기분도 좋았고 깔끔한 아파트 몇 집을 보았습니다. 정말 만약에 너가 살게 된다면 어디가 마음에 드냐 하셔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그냥 생각 없이 그중 3년 전에 지어졌다는 집이 제일 깔끔해 보이고 주변 상황도 마음에 든다 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하신 말이 부탁이 있으시다고 오늘부터 너 나한테 엄마라 하면 안 되겠냐. 너가 어려서부터 엄마를 불러볼 일도 없었을 것인데 내가 네 엄마 하고 싶다 하시는데 저 어머니 손잡고 차 안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마를 향한 그리움인지. 네, 어머니 하며 어색하지만 엄마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미 어머니는 엄마이셨는걸요. 그리고 그 아파트 아주버님과 형님들이 유산으로 받은 것들을 재분배하기로 했다고. 아주버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원래 어머님 이름이었는데 그걸 아주버님께 주되 어머님께 돈을 주고 산다 생각하고 3억을 달라 하셨나 봐요. 아주버님께서는 땅도 받으셔서 가능한 일이었겠죠. 시누이들도 5천만 원씩 보태고 6억을 넘는 그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계약하자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충분히 대출을 받던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이건 치매 노인네의 결정 아니고 가족들끼리 다 결정한 것이니 거절하지 말라 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한 고생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생각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셨죠. 온전히 이 세상에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 쥐어주고 싶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이미 받았던 유산이 있는데 이걸 제가 또 어떻게 받냐고 거절했지만 결국 그 집은 제 집이 되었네요. 나중에 원래 살던 저희 집 팔아서 아주버님과 형님들께 나누어 전달했지만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거절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혹 본인의 죽음을 직감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내의 유혹 드라마가 끝나고 한 달 후에 급성 폐렴으로 입원하셨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입원하셨을 때 찾아갔는데 제가 그 당시에 둘째를 임신 중이라 오늘이 마지막이니 다시는 오지 말라고 못된 병 혹시 옮기면 안 된다며 하고 싶은 말 다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어렸을 때 연기가 너무 하고 싶어 말 꺼냈다가 부모님께 반 미치도록 맞으시고 바로 결혼을 당하셨다 하시면서 그게 그렇게 한이 된 줄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본인의 노망을 재미있게 받아주고 따뜻하게 있어준 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하셨고 저도 그렇게 엄마, 내가 고마워요. 고아인 나에게 내 엄마 해줘서 그런 말을 그리 주고받고 했네요. 그리고 3일 후 어머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10년이 훌쩍 넘은 이야기네요. 문득 어머님이 많이 그립습니다. 스카이캐슬 드라마에서 아갈머리라는 대사를 듣는데 우리 어머니 계셨으면 정말 맛스럽게 잘 하셨을 텐데 싶고 이번 부부의 세계에서도 나이가 먹었어도 김의 역은 본인이 하겠으니 넘보지 말라며 고집을 피우셨을 어머니가 참 많이 그립고 빙글에 웃음이 나오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엄마, 나처럼 복받은 며느리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정말 많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제 엄마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잘 지켜봐 주세요. 사랑해요. 큰 부자는 아니지만 시어머니 덕에 멋진 아파트를 가지게 된 며느리. 내 기준에서는 엄청난 부자가 된 아줌마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정말 눈물 나서 혼났네요. 몇 번 고비를 넘겼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이다를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니 부자 맞으세요. 돈이 많아야만 부자인가요? 참 부럽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소개하면서 이 사연 제보받은 사연인데요. 이 사연이 혹시 픽션이라 하더라도 너무나 감동이 되고 좋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연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진짜로 이런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연 보내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엠마TV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재미있는 사연, 좋은 사연, 사이다 사연, 감동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